2015년도에 그 LH에서 저희 IH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는 계기가 있게 되는데요. 대신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넣는 대신 그 토지의 용도를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토지의 가치를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높여줌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성을 개선을 시켜준 거죠. 10정 2지구 재개발은 급물살을 탑니다.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쳤고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지상 49층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쉽게 하는 게 그냥 전체를 철거해버리고 새로운 뭐 아파트나 시설들을 놓는 게 제일 가장 편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너무 삭막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옛 모습들, 옛 기억들, 그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뭐 특징 이런 부분들을 좀 남겨두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전면 철거로 사라질 마을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때 십정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달동네밖에 안 보였어요. 노후된 그런 것밖에 안 보였는데 국내외를 둘러봐도 비슷한 전례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힘들다. 왜냐면은 거기가 소방도로도 한 군데밖에 없고 경사가 굉장히 심했어요. 소방차도 들어오기 힘든 골목들. 낡아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진 이곳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근데 또 막상 마을을 계속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이 마을에서도 간직할 수 있는 기억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거리의 화가를 비롯해서 벽화, 심지어는 옛날에 있었던 우물의 흔적까지 그러한 모든 것이 담겨진 십정만의 고유한 역사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꼭 남겨야 되겠다. 전면 철거가 예정된 곳에서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의 시도. 사실 모든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전면 철거는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십정에 적용된 도시재생은 전면 철거하고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면 철거 과정 속에 이 재생 절차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러한 재생 사업은 과거에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미래에도 없을 거예요. 전무후무한 좀 사건인 거죠. 그 과정을 함께한 두 명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에게도 어려운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사라질 십정동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된 기록 작업이 시작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형들을 잘 쓰려고 돌로 쌓은 석축들 뭐 그런 것들 좀 특징이고 사실 이 지역도 지형만으로 보면은 이 경사지마다 하나하나씩 집을 안 찍은 방식들이 결국은 그 시기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수십 년간 간직을 했던 곳이에요. 형식적으로 나누자면 이제 경사면의 흙벽돌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직접 지은 단위 한옥. 구시장 같은 경우는 1층은 점포고 2층은 주거 용도로 쓰는 그런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이 있었던 거고, 이 위쪽에는 저층 4층 5층의 초기 이후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굉장히 한 5, 60년 시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를 이 지역에서 전체를 다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종의 주거 박물관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의 마음까지도 흔든 공간의 흥미로움. 그곳에는 도시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발로 다 계속 걸으면서 수도 없이 걸었습니다. 수도 없이 걷고 집의 어떤 외관에 대한 거, 재료에 대한 거, 집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오래된 집들에서 나오는 어떤 소품들도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사진도 찍고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지역만 있는 특징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십정동이라는 곳이 도시가 마을이 만들어지고 쇠퇴하는 과정의 딱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길가에도 목욕탕이 생길 만큼,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마을이 흥했다가 또 다른 지역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낙후한 환경에서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어떤 한 도시의 변화하는 과정들이 이 마을에 고스란히 다 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변화의 과정까지도 사실은 기록하고 남겨서 한 마을이 한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내 아쉬웠던 점은 결국 전면 철거 과정 중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이 최선일까? 가치 있는 건축물은 도면으로 남겼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화해 보존할 것들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러자 쓸모없어 보이던 물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아진 물건들은 마을 박물관에 2년간 상설 전시됐고 십정동의 유물로 남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한 박물관. 모두 십정동에서 모은 생활 유물들입니다. 명절 떡을 빚던 정겨운 방앗간 간판. 이젠 레트로 감성으로 남은 구시 카메라, 컴퓨터도 눈길을 끕니다. 이게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 사시던 분들이 사용하시던 물건들이 이런 거다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동네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애착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게 사실 도시재생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십정의 이야기를 담은 옛 흔적들. 단순히 박물관 전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에 활용됐다는데요. 바로 폴리라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입니다. 이 작품은 앤드리스 위즈덤이란 작품이고, 우물에서 하늘로 물이 올라가는 경쾌한 느낌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밑에 보시는 지금 원통형의 이 실린더 형태의 오브제는 여기 십정구역에 있었던 그 기존의 우물의 파편들이나 어떤 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실제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을 해서 작품의 일부분으로 사용했고, 그러니까 우물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의미나 개념 같은 것들을 작품으로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세월 속에 사라져버린 우물. 다시 예술가의 손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름하여 십정 폴리. 무심하게 자리 잡았지만 쉼터가 되고 있는데요. 폴리는 서양 역사에서 보면 이제 정원이나 공원 같은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구조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파리의 라빌레트라는 공원들을 새롭게 현상 설계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베르나르 춤이라는 건축가가 거기에 한 120m 그리드로 된 폴리들을 빨갛게 놓는데, 기능이 없이 구조물들을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위치시키면서 공원들을 훨씬 더 활력이 새롭게 불어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에겐 생소한 폴리는 공공미술품의 일종입니다. 십정동에도 이곳을 상징하는 다양한 폴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어떤 상징들이 작품으로 표현된 걸까요?
십정 폴리를 처음으로 제안한 것은 도시건축 전문가 김경환 소장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 전면 철거가 되고 재개발되는 거잖아요. 뭘 우리가 기억하고 남기고 다시 미래에 전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이걸 연결시켜주는 뭔가 매개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폴리를 통해서 사실은 폴리 거기에도 많은 의미들을 좀 넣어주길 바랬어요. 시간 여행자 십정 폴리는 장식적 역할에만 머무르진 않습니다. 십정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역사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폴리를 한국에 처음 알린 것은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여타 지방 도시처럼 도심 공동화를 겪고 있는 광주. 폴리가 도시 재생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 작품은 라이프 한센의 스펙트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보시면 또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의 천들이 서로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텐세그리티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게 되면 대서양을 이제 횡단하고 있는 그런 요트가 떠오르기도 해요. 이제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감상하는 사람에게 휴양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더운 여름에 그늘 아래서 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한낮 땡볕을 가려주는 차양막조차 미술품인 매력적인 도시. 예술품 하나가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폴리를 찾아가 봅니다. 광주천을 걷다 보면 검은색 대형 구조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4개의 다리를 가진 테이블처럼 생겼습니다. 영국 출신 작가가 한국의 정자에서 착안해 구상한 작품이라는군요. 가장 큰 특징은 구조물 사이에 꽂힌 콘크리트 책입니다. 각각의 꽂혀져 있는 책들의 제목은 모두 인권을 주제로 한 책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폴리 작품들이 광주의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작품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는 작가분들이 오셔서 작품을 이제 구상하시다 보면 이 광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굉장히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길을 따라 스스로 찾아오는 시민들. 광주천 독서실은 막혀있던 둔치로의 길을 뚫고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광주의 정신을 잇는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폴리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었던 건 아니고요. 2011년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일환으로 추진됐던 공공건축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 처음 등장한 이후 2013년부터 독립 프로젝트로 본격화됐습니다. 특별한 디자인에 호응해온 사람들. 이젠 구도심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폴리가 이룬 성공의 이면엔 도시 공동화라는 깊은 고민도 함께 있습니다. 광주 시청도 상무지구로 빠져나가고 또 전남 도청사도 이전하게 되니까 광주의 원도심이 많이 공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도시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폴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비일상을 도시에서 체험시키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행위동사라고 해서 도시를 보통 체험하는 게 보다, 뭐 걷다, 먹다, 놀다 뭐 이런 아주 일반적인 동사들을 중심으로 그런 폴리를 만들고 그 폴리를 통해서 도시 체험의 새로운 측면들을 좀 부각시켜 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익숙한 곳에 있지만 비익숙한 장치로서의 폴리. 그래서 천천히 들여다봐야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또 하나의 폴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작품은 체인지라는 뷰폴리입니다. 작품을 보시게 되면 체인지라는 글자가 영어 스펠링으로 크게 쓰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형형색 3개, 33개의 삼각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입니다. 왜 체인지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작품을 힘줘서 돌리게 되면 다른 색깔로 바뀌는 그런 작품입니다. 방금 제가 돌려서 이 체인지라는 글자의 색깔이 하나 바뀌었지만 체인지라는 글자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모든 것이 변하지만 또한 변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폴리는 때로 도시의 역사를 바꿀 만큼 큰 힘을 갖기도 합니다. 도시재생에서는 그 어떤 시설이나 건물이 도시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의 뇌레브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이제 산업화 시기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살던 곳이었고 2차 산업이 쇠퇴하고 덴마크에서 사람들이 떠난 데 그러니까 조금은 뭐 빈민가에 가까운 곳이었죠. 이제 거기에 그 수페르킬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들어선 공공예술품들. 그 중심에는 거대한 쐐기 모양 슈페르퀼른이 위치합니다. 공업이 쇠퇴한 후 이민자들만 남은 도시. 각각의 색과 문양은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조화보다는 개성을 강조하자 관광객들이 모이고 범죄도 사라졌습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십정폴리. 옛 마을의 이야기를 품은 폴리도 앞서 본 폴리들처럼 영향력을 갖게 될까요? 기존의 그 장소가 가졌던 쌓아왔던 역사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보존하고 이야기로 만든 그 기반 하에 새로운 가치를 붙이려는 거잖아요. 이제 브랜드 헤리티지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 장소 브랜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물이네. 하늘 우물 여기. 예, 이게 우물자리였는데 옛날에 멋있잖아. 우물을 상징하는 폴리 앞에서 원주민들은 이야기꽃이 만발합니다. 다 보이네. 막 저기 이거는 잘해놨네. 추억이잖아 이게. 우리 추억이야. 우리 우물에다가 할머니들이 빨래하고 지러가고. 그 할머니가 있잖아. 그 물 떠갖고 한 잔 주면서 그럼. 돈 내놔. 그래도 생각나. 그 물이 맛있었어. 그리고 또 시원하고. 이게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사하면서 그 물을 그렇지. 바꿔주게 하고. 진짜. 근데 이게 우물자리라니. 예, 이제 앞으로 우리 고사 지내자. 그래. 1년에 한 번. 여기가. 고사 지내고. 가는 날. 원래 있던 마을은 사라졌지만 결국 십정동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원주민 상당수가 재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끈끈했던 이웃의 정을 잊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김장을 했다고 서로 지나가면서 나도 싸주고 또 떡 같은 거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놓아 먹고 다라에다 이만한 다라에다 손으로 밥을 비벼갖고 원래 정이라는 게 부천보다는 빈촌에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빈촌에서 정이 서로 정감이 없으니까 훔쳐갈 게 없으니까 대문을 활짝 열고 살아. 그러니까 옆집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를 다 아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하면은 그냥 오락가서 같이 나눠 먹고. 처음 개발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반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꾼들이 거의 한 63%가 들어왔어요. 조합원들이. 원주민들이 여기가.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데가 없대. 근데 여기는 연락에 이제 그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래. 그만큼 우리 동네가 정겨웠다는 얘기지. 안 떠나고 싶은 거, 그렇죠? 안 떠나고 싶은 거. 복날 저녁, 이웃과 나눠 먹던 닭 한 마리의 추억은 거리 화가의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감성을 자극했던 촌스런 달동네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랄까 결혼하는 기분? 새 집에 오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야. 어? 그리고 설레요. 이 나이 내가 70이 넘었는데도 설레. 그 옛날에 막 기세고 헌집에 살다가 들어오니까 또 웅장하지. 들어오니까는 새 집이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가구 들여놓고 그런데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튼 엄청 좋았어요. 내가 질 가까웠지 뭐.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옛 모습을 조금 더 남길 순 없었던 걸까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구성해 놓으면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게 옛날에 내가 살았던 어디에 있었던 건데 뭔데 라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시 재생산되기를 바랬던 거죠. 철거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도시 재생 사업도 함께 진행됐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결국은 광역 단위에서 조금 더 충실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역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항기의 역사를 품은 근대문화유산의 보고 인천. 반면 주거환경 노후화로 개발에 대한 요구도 커가고 있습니다. 십정동의 교훈으로 직원들과 함께 다시 현장에 나선 김동훈 부장. 5년 전 기억을 되살려 작은 것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요런 그 대문에 요런 디자인 요거 하나만으로도 요게 또 생활유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적벽돌만 해도 아무 무늬가 없는 벽돌도 있는가 반면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 무늬가 다 새겨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갖고 디자인적인 차별적인 요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 도시재생의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도시재생 방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을지 실제 현장을 방문하면서 좀 아이디어도 도출을 하고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한층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 조형물 이것도 한번 찍어봐봐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반면 또 무엇을 없앨 것인가? 그 논의가 바로 도시재생의 출발점입니다. 그러게요. 재물포역 도심공공 이제 곧 시작될 또 다른 사업 현장. 94-1원입니다. 우리가 재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방안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 드론을 통해서 재물포역 1원을 모두 다 찍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다양한 기술의 발전도 도시재생 사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인천 도시재생의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모니터 상에 보이는 이렇게 작은 점 같은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러한 곳들은 저희가 이 재생 사업의 후보지로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민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업 추진이 무르익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확산되고 파급될 수 있는 겁니다. 인천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계획은 이렇습니다. 부평구 십정동을 시작으로 송림동, 용현동, 재물포 일대로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마을 학교 아이들이 동네 한바퀴 수업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른들에게 말로만 듣던 여루물을 찾아가는 여정. 얘들아, 차 안쪽으로 잘 걸어오세요. 여기 보이니, 우리 친구들? 가까이 와보세요. 여기 우물 보여요? 네. 자, 이 우물의 이름이 고래우물이야, 고래우물. 이게 왜 고래우물일까? 커서? 뭐가 커서? 우물이 커서요. 우물이 커서? 고래가 계속 이렇게 분수처럼 솟아나잖아. 마르지 않는 데는 거야. 마르지 않는 우물. 그래서 고래우물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올라가서 볼 때는 성씨우물. 고래우물을 지나 성씨우물을 찾아가는 길. 이곳은 직접 물을 길러볼 수도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자, 우리 한번 우물을 열어볼 거예요. 짜잔. 와, 정말 맑다. 안에 보여? 네, 깊어요. 얘들아, 물이 어때? 겁나 깊어요. 수돗물만 봤던 아이들에게 우물물 깊기는 신기한 체험입니다. 십정동에 살아서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 야외에 나온 아이들은 모두 신이 났습니다. 저 아빠가 할머니 댁에서 자기는 물 맨날 기르고 저기 동네 방에 다 있어가지고 저 멀리까지 다녀왔다고.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아빠가 거짓말을 안 하네.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서 안 무겁지. 저 혼자 들으면 저 팔이 빠져. 살이 빠질 뻔했어요. 너무 이거 저거요? 직접 마을에 우리가 십정동, 열우물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건데 이렇게 마을에 남아있는 것들을 와서 보니까 어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체험하는 네. 것도 좋았는데 네. 무엇보다 무거워요. 무거웠어. 물 길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에 대해서 어렴풋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왜 어렴풋한 기억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거기를 가보고 싶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좀 그런 기억들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마을에 대해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 해봐.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그렇지. 바위에. 셋. 그렇지. 하지만 아이들의 몸은 기억할 겁니다. 여름물 어떤 동네냐고요?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아직은 마을 이야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잘 남아있고, 그다음에 또 현재는 현재대로 지금의 모습이 있고, 이게 잘 더해져서 이제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갈지 이렇게 꿈꿔볼 수 있는 그런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살아있는 십정동의 새로운 출발. 그곳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여루물 마을의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